미국 대선이 불과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 바이든, 과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쉽고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지윤 박사님 전해주시죠. 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네, 파란색이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빨간색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인데요. 보시다시피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막판으로 갈수록 격차가 훨씬 좁혀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조금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다르네요. 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데요.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지지율 그래프를 보니까 지난 2016년의 트럼프와 지금 2020년의 트럼프는 확실히 다르고 트럼프에게 불리한 것 아닙니까? 네, 확실히 제 의견에서도 트럼프가 확실히 더 불리해진 것은 맞는데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결국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각 주별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선거인단을 모조리 가져가기 때문에 승자 독식제도죠.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과반수가 넘는 270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다시 경합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힐러리가 사실은 전체 득표에서는 300만 표 가까이 더 많이 얻었었죠. 하지만 경합주에서 지는 바람에 선거인단 결과로 232대 306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대선에서의 경합주는 어떤 곳들인지 함께 보시죠. 네, 북부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남부의 썬벨트라고 하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6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 러스트벨트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정말 어렵게 이긴 신승을 한 지역입니다. 저 북쪽 세 지역은 원래 공화당 지지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기는 러스트벨트는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죠. 그래서 블루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벽을 치고 있다 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2016년에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세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있는 좌절한 백인 노동자들의 민심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무역주의나 또는 반이민 정책을 하면서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곳이 바로 저것입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번에는 저 러스트벨트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한 4에서 6% 정도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가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항상 경합주가 이슈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후보가 백악관으로 가는 승리 공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 공식 궁금해요. 네, 먼저 경합주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주들의 결과가 지난 2016년과 똑같다는 전제 하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세 곳만 이겨도 사실은 백악관에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그 세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선벨트 지역을 다 이기고 플러스 미시간 혹은 펜실베니아를 이겨야지만 백악관에 남아 있을 수가 많이 있게 이겨야 됩니다. 되는군요. 그중에서도 플로리다를 만약에 지게 되면은 네. 그걸로 사실은 게임 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인단이 많은 저 펜실베니아 그리고 플로리다 이쪽에서 완전히 사활을 걸어야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렇게 2016년과 2020년의 대선 상황을 비교 분석해봤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최후에 웃게 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대선 결과를 모두 마친 쪽집게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위고 카운티라는 곳인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박상도 한인 회장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도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고 카운티가 대선 족집게 마을로 불린다고요? 예, 비고 카운티는 인디애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구 약 10만 명, 그리고 한국 교민이 약 100분 정도 계시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네. 이곳이 그렇게 적중률이 예. 높다고요?
예, 저도 세계는 지금 팀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됐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오바마 때 약 16%, 트럼프 때 약 15% 차이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2020년에는 그 비고 카운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가운데 어떤 후보가 더 우세한 분위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여기는 중부 지역이다 보니까 공화당과 트럼프 분위기가 훨씬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현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이 전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이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곳곳에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였습니다 방금. 예, 트럼프 얼마 전에 여기 차량으로 한 200~300대 정도 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국기를 걷고 이제 행렬을 했는데 제가 여기 한 지 15년 정도 되는데 처음 겪어보는 트래픽잼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대단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조용한 바이든도 또 곳곳에 있겠지요. 네, 비고 카운티에서 예. 박상도 한인 회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